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면 한 번쯤 접해봤을 음식, 바로 탕후루. 그 유행세가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탕후루가 불러올 수 있는 바로 이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집중이 잘 안 돼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의사 닥천입니다. 탕후루는 딸기, 토마토, 포도 같은 과일에 달달하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더해주기 위해 설탕과 물엿으로 코팅을 해서 만듭니다. 먼 옛날 그런 족들이 이 과일을 썩지 않게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네요. 이것이 중국 북송 지방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지금의 탕후루가 된 거고요. 생각보다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서 그런지 건강한 간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 탕후루 같은 음식은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과에다 설탕물이나 카라멜을 입혀서 만든 캔디 애플입니다. 그러나 캔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데이처럼 이 특별한 날에나 혹은 놀이공원에서 즐기는 음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는 이 탕후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탕후루 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주요 타겟층인 이 10대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캔디 애플처럼 특별한 날에 한 번씩 먹는 간식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SNS 영향으로 탕후루가 마치 10대들이 꼭 먹어야 되는 식문화, 밈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 탕후루가 위험하다고 경고를 할까요? 첫 번째,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빠른 속도로 우리 몸으로 흡수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단당류, 이당류들이 이 탕후루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탕후루 한 개에 들어있는 평균 당 성분은 바로 25g. 이것은 201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이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당의 하루 섭취 기준인 25g과 똑같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 식사를 하면서 먹게 되는 당이 상당한데, 이 탕후루까지 먹게 되면요, 이미 기준은 넘어선 거죠. 탕후루의 주 재료인 과일, 이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되지 못하고 간에서 대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간을 힘들게 해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달달하고 바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탕후루 코팅에 사용되는 설탕과 물엿 같은 이런 단순 당류들, 이런 것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도록 자극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된다면 나중엔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가 돼도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즉, 당뇨병이 발생하는 거죠. 탕후루를 계속 드시는 것은 여러분의 간과 췌장을 동시에 혹사시키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은 식사를 한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탕후루에 많이 들어가 있는 단순 당류들, 단당류, 이당류 같은 단순 당류들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드시게 되면요, 위장관에서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만큼 혈당은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빠르게 올라가는 이 혈당 농도에 반응해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나오도록 자극하죠. 그래서 이 분비된 인슐린은 혈중에 떠돌고 있는 이 당분들을 다시 세포 속으로 집어넣게 되면서 혈당은 다시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진 혈당 때문에 피로가 찾아오고 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단당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식사를 한 후에 이런 음식들을 추가로 드시는 것은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 즉 학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의 뇌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맛의 중독.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자극에 계속 노출이 된다면 점점 그런 자극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같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매일 먹는 음식에도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죠. 달달한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더 달고 단 음식들만 찾게 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달달한 이런 단맛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은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흥분시켜줍니다. 초콜릿 같은 달달한 음식을 먹게 되면 잠시나마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만약 당분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기분이 불편해지고 힘이 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단맛의 중독인 겁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맵고 짜고 달달한 자극적인 음식들, 단순 기호식품을 넘어서 이젠 중독일 수 있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유행처럼 언젠가는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중독은 늘 금단 현상이 동반이 되고 그 끝이 힘이 된다는 것 우리 주위에서 늘 봐왔습니다. 게다가 올바른 식사 습관을 배워야 되고 그런 식사 습관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겐 너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비만, 당뇨, 대사성 질환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현대사회가 앞으로 같이 풀어가야 될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